70세가 넘은 어느 할머니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같은 경로당에서 만난 분과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따뜻한 동반자, 조용히 흐르던 노후의 평온. 그런데 몇 달 후 그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전과 달랐습니다. 기초연금이 20% 줄어든 것.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선택이 뜻밖의 불이익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던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할머니는 분명 웃으며 시작했지만 눈물을 훔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예고 없는 기초연금 중단은 생각보다 훨씬 많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분명 정부에서 주는 복지인데 왜 이렇게 어렵고 헷갈릴까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그러나 쉽게 놓칠 수 있는 기초연금의 불편한 진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2025년 7월 현재 복지상담 현장에서 15년 넘게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크고 작은 사연을 들어온 김민영 복지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초연금이 예고 없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며 제가 상담을 하며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셨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김 상담사님, 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갑자기 기초연금이 안 나오는 거죠? 무슨 실수를 한 걸까요? 다시 받을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에서 주는 연금인데 설마 나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겠어 하고 생각하시다가 막상 통지서를 받고 나면 큰 충격을 받으시게 되거든요.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재산이라 해도 오래된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밖에 없는데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연금이 끊기느냐 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연금이 아닌 국가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인정의 기준이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상향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는 월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합산 월 54만 8,01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작년보다 받을 수 있는 어르신도 늘고 지급 금액도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수급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평생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재산, 혼인 상태 등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정기조사나 수시점검을 통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대부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찾아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75세의 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기초연금을 받아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급 중단, 통보서를 받으시고는 깜짝 놀라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그대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기초연금이 왜 중단되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제가 상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를 어르신들을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박할머니는 올해로 75세이신데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셨습니다. 항상 꼼꼼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고 별다른 변화도 없으셨기에 연금 수급에 대해 한치의 걱정도 없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지급 중단 통지서가 날아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꾼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 고 너무 놀라신 채로 상담실로 찾아오셨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혹시 국가에서 나를 수급 자격에서 제외시킨 건가요? 무언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면 안 될까요? 라고 묻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니 할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소득과 재산 상황에 변화가 생겼던 겁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하며 만난 10분 중 3분은 본인도 모르게 기준을 초과하신 경우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난 똑같이 살고 있는데 왜 연금이 끊기는 거죠? 그럴 땐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생활의 변화보다 서류상의 숫자가 먼저 반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미리 알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직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신 분들도 혹은 주변의 연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오늘 내용을 통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요즘은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가족분들도 함께 정보 공유하기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는 어르신들께서 놓치면 손해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기초연금 중단의 3가지 주요 이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상담 현장에서 반복해서 마주친 현실이며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와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득 인정의 기준 초과입니다. 이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은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수급 자격이 중단되거나 감액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르신들께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은 물론이고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부동산 같은 일반 재산까지 전부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할아버지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분도 박할머니처럼 3년간 기초연금을 꾸준히 받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단 통지를 받으셨어요. 은퇴한 후로는 돈이 더 들어온 것도 없는데 왜 이러는 거냐 고하시며 매우 억울해하셨죠. 조사해보니 이유는 단순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서 조금 더 예금을 추가하셨는데 그 결과 금리가 5에서 6%까지 오르면서 이자 소득이 전년 대비 거의 2배로 증가했던 겁니다. 할아버지께선 이자가 몇 푼이라고 연금을 끊는 건 너무하지 않소? 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몇 푼이 기준선을 넘기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선 이자 소득만으로도 연금이 줄거나 끊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엔 지금 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기초연금 중단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금리와 자산가치의 급변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가 눈에 띄게 오르면서 예전보다 이자가 두세 배씩 불어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이자가 뭐 몇만 원 나온다고 별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기초연금에서는 그 몇만 원이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모든 금융 부동산 재산에서 나오는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즉 본인은 생활비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만으로도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 중에 은행에서 이자 조금 더 준다길래 그냥 맡겨놨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줄 몰랐다. 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엔 이자 소득만으로도 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소득 외에도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시던 이 할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그 집의 공시가격이 무려 2억 원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수입이 생긴 것도 아니고 팔 계획도 없었던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생각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연금을 깎는 게 말이 되느냐 고 말씀하셨지만 제도상으로는 그 오른 집값도 재산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던 겁니다. 요즘엔 집값이나 금융자산처럼 실제 현금이 아닌 가치도 연금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돈 쓴 것도 없고 생활도 변한 게 없는데 왜 연금이 줄었느냐 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도는 내 삶의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재산 변동이 있으면 수시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만기로 큰돈이 들어오거나 자녀가 목돈을 효도한다고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일시적으로 현금이 생기면 이 모든 것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금융거래나 자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연금공단의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함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또 다른 흔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로 인한 연계 감액입니다. 이건 특히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이 금액 전부를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공식적인 계산 방식은 복잡하지만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소득 역전 방지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박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원래 매달 25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어느 날 통지서를 받고 보니 15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깜짝 놀라 상담을 오셨죠.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는 65세에 바로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시고 68세까지 일을 더 하시다가 늦게 신청하셨습니다. 이 경우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수급을 미룬 기간만큼 월 0.6%씩 가산금이 붙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3년을 늦췄으니 총 21.6%가 더해졌고 국민연금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있었던 거죠. 국민연금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에서 늘어난 금액보다 기초연금에서 줄어든 금액이 더 커져서 전체 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계산하고 비교해 봤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 꼭 국민연금 신청 전에 기초연금과의 연계 감액 여부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서 늘어난 금액보다 기초연금에서 감액된 금액이 더 많아져 전체 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연계 감액은 어르신들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으셨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정보가 없을 경우 왜 이렇게 된 건지 조차 모른 채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상황 중 하나는 국민연금 재심사 또는 재산정을 통해 연금이 인상될 때입니다. 이 역시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 해당할 경우 총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최할머니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뒤 유족연금을 꾸준히 수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명의로 국민연금 수급권이 생기게 되어 두 개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당연히 할머니는 금액이 더 많은 본인 명의 연금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으로 인해 기초연금에서 더 큰 연계 감액이 적용되었고 오히려 전체 수령액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할머니는
내가 더 많이 받으려고 바꾼 건데 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느냐 며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이렇게 선의의 선택이 불이익이 되는 경우 어르신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변경 전에는 꼭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이 연금을 이렇게 바꾸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더 많이 받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은 오히려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 후 분할연금 수급 시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하신 분들 중에는 상대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일정 부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분할연금 역시 기초연금 연계 감액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분할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이혼 후 분할연금을 신청하셨는데 막상 받아보니 기초연금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차라리 신청하지 말 걸 그랬다. 고 후회하실 정도였어요. 이처럼 국민연금과 관련된 선택은 단순히 많이 받는 쪽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기초연금과의 관계까지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중단 또는 감액 사유는 어르신들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시고 실제로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부부감액 적용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 각자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20%씩 감액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매월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되면 각자 27만 4,008원, 두 분 합쳐도 54만 8,016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국 한 명 기준으로 20% 감액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과 억울함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정할머니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70세가 되던 해에 혼자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셨고 남편분은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지내오셨어요. 그런데 72세가 되던 해 같은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 좋다며 정말 기뻐하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받은 기초연금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받던 연금이 20% 줄어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재혼한 게 잘못이냐? 국가가 노인들의 재혼을 막는 거냐? 고 하소연하셨고 저는 상담사로서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 때문에 오해를 받아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심지어 중단되는 사례입니다. 물론 실제로 사실혼 판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지지만 같은 주소에 살면서 공과금을 함께 내거나 통장을 함께 쓰는 경우 의도치 않게 사실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단지 함께 살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주장해도 증빙이 부족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서류와 정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가족카드 사용, 공동명의 통신요금 같은 것들도 간접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거나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 혹은 휴대폰 요금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등도 모두 경제적 공동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냥 함께 사는 친구일 뿐이다 라고 말해도 제도는 말보다 서류와 생활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혼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더구나 어르신들께선 서류 준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본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점은 부부 중 한 분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나머지 한 분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남편분이 국민연금 증가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부인은 더 이상 부부감액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기초연금이 다시 늘어나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재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으로 계속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돈 정말 아깝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통지서의 중단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실제 사유가 맞는지 또는 본인의 상황과 다르게 반영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문의해 주세요. 둘째,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 중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 재산 산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경우엔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90일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상황이 다시 바뀌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다시 떨어져 이자 소득이 줄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거나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경우 등 소득 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재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중단되었다가 6개월 뒤에 금융재산이 줄면서 다시 수급 자격을 회복하신 적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중단을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점검하세요. 특히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를 경우 어떻게 소득 인정액에 반영될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큰 금액이 움직이기 전엔 꼭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보험 만기금 수령, 부동산 매매, 자녀로부터의 큰 용돈 등은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관련 변동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기연금 신청, 유종연금 변경, 분할연금 수령 등은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많아졌으니 좋은 일이 아니라 전체 수령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혼인 상태 변동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재혼, 이혼, 별거, 동거 등 어떤 형태이든 실제 생활 변화는 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5년 넘게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해오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중단의 3가지 주요 사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 기준 초과, 특히 금리 상승, 재산 가치 상승에 따른 간접 영향. 둘째,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로 인한 연계 감액받는 연금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은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감액 적용 재혼 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경우 각자 20% 감액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기초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노후 생활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생계 자원입니다. 하루아침에 끊기거나 줄어들게 되면 심리적 충격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점검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받고 계신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상담 받아보세요. 또는 저처럼 복지상담사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어르신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어르신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시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